출근 안 하고 받은 7천만 원, 재집권 조언 받은 이재명 대표. 쌍방울에게 1억 법카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법인카드 1억 유용 의혹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을 법카 사용하는 대가로 대북사업 진출을 원하는 쌍방울 측에게 편의 제공을 한 것 아니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접근을 위한 대가성의 금품 수수가 아니냐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람 변호사님, 네. 법원이 이제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가 좀 하나의 포인트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까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거 짚고 넘어가 줘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정말 이게 이화영이라는 사람만 보고 뇌물을 줬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더 확대되느냐 아니면 수사가 이 정도에서 멈추느냐라고 하는 일단 1차적인 분기점이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다. 그게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건 검찰 쪽에서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갖고 이 수사를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쌍방울이 다양하게 경기도와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1억,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주도하는 대북 사업에 쌍방울이 우회적으로 거액의 금액을 지원해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아태협의 건물을 쌍방울이 무상으로 제공해 준 거 아니냐, 뭐 당당 등등등 의혹이 상당한데, 여기에 동아일보가 오늘 한 가지 더 추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에게 쌍방울이 매달 200만 원 월급까지, 가짜 월급까지 지급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측근 A씨는 과거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 2019년 6월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 출근하지도 않고 업무하지도 않고 매월 200만 원씩 쌍방울이 지급했다. 3년여간 7천만 원 이상 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화영에 대한 뇌물 일환으로 A씨에게 월급 형태로 준 거 아니냐, 결국 그 돈이 이화영에게도 흘러간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횡령 방조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쌍방울이 경기도에게 지급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교롭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측근의 측근에게 다양한 형태로 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검찰은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한 방향은 이제 대북과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순서에 보면 사업적 목적으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하나의 도지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원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 대북 사업의 중심에 이해찬 총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해찬 총리와 이화영 의원의 가장 메인스트림이 사실 그동안의 동북아 또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해찬 총리가 이재명 지사를 지원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커넥션 속에 쌍방울이 들어가고자 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아마 검찰의 의혹을 잡고 그 중심으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를 타켓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1억 상당을 왜 제공했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는 일하지도 않고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쌍방울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매달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의 돈을 왜 줍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그거는 조사해 봐야 되겠죠. 조사해야 된다. 저 이화영 의원실에 있는, 지금 표현이 같은 의원실이라 하면 이화영 전 의원도 사실 보좌관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상수 의원실의 보좌관에 다른 보좌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격을 모릅니다. 이화영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있던 사람이었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상수 의원에서 같은 보좌관을 했던 분인지 그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분의 어려움을 위해서 취직을 시켜서 그렇게 수령하게 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검찰에 의혹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화영에 갈 돈을 이 사람의 명의만 빌려왔는지,
이것은 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지점이 아니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봐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조사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가 된다면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너무 이게 확대돼서 부풀려져서 언론에 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영준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뭐 혹은 이게 막 쌍방울에 취업을 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다. 근데 이 월급이 그대로 이화영한테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상의 좀 끼워 맞추기 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가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점에서 저희도 이거는 수사가 되고 예. 나서 직접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조사 내용도 결과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짚었는데 소위 말해서 증거, 에비던스인데 지금 언론에 검찰이 다 풀하진 않았을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한 일부의 어떤 퍼즐 같은 조각들이 맞춰져서 검찰이 갖고 있는 전체 조각들을 다 맞췄을 때 과연 재판에서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까? 이게 핵심인데 지금 여러 개의 퍼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퍼즐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게 법인카드 1억을 줬다라는 퍼즐. 거기에다가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은 이화영만 준 게 아니라 이화영 측근한테도 가짜 직원 형식으로 해서 수천만 원을 줬네? 라는 또 다른 퍼즐. 그런데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회적으로 경기도 행사에 쌍방울이 지원을 했네? 쌍방울 건물에 아태협 무상 건물 지원. 이 같은 퍼즐들. 그래서 사람들이 변호사비도 대납해 준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 퍼즐이 하나 있어야죠. 네, 그리고 그 쌍방울을 실질적으로 대표했던 사람은 해외로 도피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사 내용들은 줄줄이 다 유출했다는 의혹들을 받고 있고, 예. 이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기 전에 쌍방울에서부터 인연을 맺고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법인카드도 쓰고. 근데 평화부지사로 가서 법인카드를 썼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전 돌직구쇼에서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이렇게 이화영 대표에게 주지 않아야 될 법인카드를 주고, 그리고 이화영 대표의 측근에게도 일하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월급들을 주기 시작했다면 이거는 뭐 분명하게 뇌물성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죠. 이게 과거의 상태로 보게 되면 피의 사실 공표 이 얘기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때는 왜 이 사람이 돈을 받는 정황들에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낱낱이 나와서 오늘 돌직구쇼 전체를 넘치게 할 텐데. 옛날이면 이거 다 나왔을 텐데. 예, 근데 그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런 내용 잘 지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아주 드라이하게 구속영장 청구됐다. 그리고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이게 돼서 구속이 되게 된다면 그제서야 어떤 혐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뤄졌는가를 좀 드라이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타나 있는 내용들만 가고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를 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수사만 가지고 우리가 마치 확증범, 확신범이라고 얘기해서는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간다. 물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 거죠. 단정지어서는 예.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대선 때도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했는데 돈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쪽 인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넓게 보고 봐야지 이 수사 내용, 이 조금씩 나오는 퍼즐만 가지고 우리가 단정을 짓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